안녕하세요. 이교수의 책갈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세랑 작가의 50 People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.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두 분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각자 잠깐 소개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윤송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머리입니다. 네, 매번 소개하시니까 조금 이제는 부끄러움이 이제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. 네,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실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 승희라는 그 주인공의 그 270도로 잘린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는 재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런 재해에 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여러 사람의 주인공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또 이 정세랑 작가 50 People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절대로 이렇게 암울하거나 그러한 내용만 있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재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주변에는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,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, 또 그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나오니까요. 너무 암울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50명의 사람들은 정확히 이제 51명인데요. 제가 판넬을 잠깐 들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50명의 분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. 알게 모르게. 그래서 어떠세요?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? 내가 그냥 되게 독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에 어쩌면 심지어 아주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전혀 무관한 것 같은 사람과 좀 연결되어 있다.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? 네, 엄청 많이 해봤어요. 엄청 많이 해보셨어요? 네. 어떤 때 해보셨나요? 걸어가다가 걸어가다가 문득. 문득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 사람이랑 혹시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? 그냥 스치는 사람들? 혹시 알고 보면. 어렸을 때 내가 찍은 사진에 이렇게 뒤에 찍힌 사람일 수도 있겠다. 막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. 윤소희 선생님은요? 저는 그런 상상을 한다기보다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, 그러니까 SNS에서 내가 이 사람 팔로우하면은 이 사람이랑 팔로우 중인 사람 이렇게 관계가 나오잖아요. 근데 내가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. 계속 말해도 괜찮아. 무슨 말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. 근데 설명 못하겠어.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, 그러니까 팔로우하기 전에 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마팔합시다 해서 이제 팔로우를 하면은 이미 함께 알고 있는 친구가 막 30명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? 그것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? 아니구나. 뭘까? 저도 고등학교 선배의 친구 뭐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인데 최근에 누구의 남자친구 해서 알게 된 사람이 그 사람 사실 그 사람의 맞아. 엄마의 친구 막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람이라던가 맞아, 그런 경험 진짜 이런 많아.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. 네. 근데 바로 그러한 관계들이 이 책의 기본적인 구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사건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병원에서 뭐 행정실에 일하는 분의 아내가 또 누구랑 예전에 소개팅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결혼한 사람이 뭐 이 병원은 무슨 뭐 간호사였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관계들이 같은 동네에서 또 그쵸. 유명한 또 이게 애들하고 같은 있으니까. 이제, 그죠. 어떤 작은 동네는 아니라 어떤 약간 수도권에 제가 볼 때는 한 중소도시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. 근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동창이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동창인데 또 친구의 친구의 친구고 뭐 이러한 관계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먼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이 책에는 또 젊은 이런 20, 30대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알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. 그래서 뭐 베이글집에서 알바하는 것도 나오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대상자가 되는
그러한 피실험자. 네, 그죠. 피실험자가 되는 그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병원에서 이렇게 시신이라든지 환자들을 밀고 이송해주는 그런 알바도 나오고 사실 보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전공이라든지 하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되게 무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. 어떠세요? 요즘에 젊은 분들이 우리가 좀 직장을 갖기도 되게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잖아요. 이러는 알바를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? 저도 임상실험 알바를 고민해봤던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알바는 보통 서비스직을 많이 뽑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사람 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나한테 뭐 이렇게 모난 말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너무 나를 깎아먹게 막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저랑 임상시험 알바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왠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. 이게 돈을 많이 주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사실은 많은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되는 일이죠. 사실은 그럼 뭐 신약을 우리가 뭐 그 효능에 대해서 알아본다. 그러면 사실 그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임상실험이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보고가 되거나 이런 게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담보로 네. 그런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죠. 모리 선생님은 저도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요. 저 19살 때부터 알바를 처음으로 롯데리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안 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바를 했는데 진짜 별의별 알바는 다 해본 것 같아요. 그냥 온갖 서비스직 알바, 뭐 패스트푸드점, 빵집, 카페, 뭐 레스토랑 그리고 뭐 무슨 브리또집 이런 외식업 쪽 그런 알바, 서빙이랑 이런 카운터 보는 알바를 진짜 많이 했고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대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저도 그게 진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일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불특정 다수가 오고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심했어요. 네, 특히 뭐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그죠? 네. 그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사람이 올지, 어떤 사람이 어떤 식의 말을 할지 사실 예상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으니까 닥치면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책에는 그렇게 오늘날의 젊은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알바 상황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사실 또 이 책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연령대라든지 그리고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몰려있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어머니라고 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찬복 그리고 임찬주 그 형제의 이제 어머니분인데 이분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원래 본인이 젊었을 때 하셨던 전통 춤을 이 요양원에서 자유롭게 추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춤을 출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뭐 잔치나 이런 때가 아니면 출 일이 별로 없는데 요양원에 치매 때문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히려 약간 어떤 면에서 조금 본인의 어떤 억압되었었던 욕망을 표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. 또 되게 멋있는 이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내과의 교수인데 이분도 여러 곳에서 나와요. 그래서 나이지리아 핸드볼 선수인 스티브 코티앙이라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로도 나오고 또 이 정다운이라든지 이 달동네 진료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고 또 이분이 재즈 카페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. 재즈바가 하나 나오는데 그 재즈바에 또 가시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.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좀 폭력적인 엄마를 되게 좋아했었던 소시 아저씨라는 분도 나오는데요.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인데 결혼을 했었어요. 그렇지만 이 엄마의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서로 사랑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소설은 어떤 특정 계층, 연령대, 그리고 성별, 뭐 어떤 그러한 그룹에 그러니까 어떤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다루고 있다.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보고 좀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
제 아이가 중학생인데 그 중학생 추천 도서 중에 이 책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 읽으면 중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인가? 약간 조금 반신반의했거든요.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은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51사람의 주인공을 다루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.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조금 간단하게 그려져 있다고나 할까? 우리가 장편소설이라고 하면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려지면서 되게 깊이가 있고 또 풍부하게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50명의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각각의 이야기가 좀 에피소드처럼 다루어져요.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대신 또 장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짜 우리 사회에 맞아 이런 사람도 있지, 뭐 재즈바를 하는 사람도 있지, 뭐 이런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가 뭐 다른 걸로 바꾼 사람도 있지, 타투이스트도 있지, 뭐 의사들도 있지만 또 이러한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, 뭐 학교에서 뭐 통폐합되는 그런 것도 있지,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접하기에는 아주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궁금해요. 궁금해요. 읽어보고 싶어요. 네. 그래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이 책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친구 중에 많이 나오는 분의 한 분이 이제 강한영이라는 분이에요. 근데 이 강한영이라는 분은 강한정이라는 약간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동생을 가지고 있는 이제 누나인데요. 이 친구가 결국은 이 집에서 자기 집을 잘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뛰쳐나와요. 나는 이제 혼자 살겠다. 이러고 뛰쳐나오면서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인데 이제 약간 건축 비리와 관련된 사람이어서 집에 막 현금을 무슨 골프 가방 같은 데도 넣어두고 막 이런 상자에도 넣어두고 이런 분이에요.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돈을 갖고 나온. 네네. 아빠가 비리로 훔쳐서. 모아놓은 돈을 훔쳐서 나온 사람이군요. 네, 진짜 네. 멋있다. 네. 네, 그래서 나오는데 바로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 친구네 집에 지연지라는 친구의 집에 이제 같이 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잠깐 머무르게 되고 나중에 둘이 이제 조금 더 큰 집을 구해서 살기로 해요. 근데 이 지연지라는 친구는 저도 이제 46번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. 되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. 자주 등장을 앞부분에 하지만.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이 박이삭이라는 또 강한영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 남세훈이라는 친구도 다 친구인데요. 쭉 동창들인데 이 박이삭이라는 친구가 이 지연지라는 친구를 좋아해요. 그래서 이 강한영이라는 친구가 이 박이삭과 지연지를 이렇게 맺어주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써요. 애를 쓰는데 이 지연지라는 친구가 살면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친구에게 그 사실을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 박이삭이랑 자기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어떤 면에서는. 근데 이제 강한영은 이제 박이삭이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대화 장면도 되게 좀 아름다웠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지연지는 되게 고민을 해요. 나 이거 얘기하면 이 친구가 너무 놀라거나 혹은 또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그러면서 내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니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.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연지가 이렇게 이제 사실은 나는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강한영이라는 친구가 딱 대답하는 게 너의 되게 중요한 문제를 나에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되게 좀 약간 쿨하면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넘어가요. 그래서 이제 지연지가 깜짝 놀라면서 너 나랑 계속 같이 살 수 있겠니? 그랬더니 너는 나의 진짜 좋은 친구잖아 라고 하면서 되게 잘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장면도 되게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. 둘이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. 네, 둘이 어떻게 아니 그게 바로 편견이에요. 그게 내용에 나오면 안 돼. 왜 그렇게 그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입니다. 성소수자가 반드시 그렇게 같은 성별이 있다고 해서 다 좋아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맞아요. 오늘부터 빨개졌나요?
네, 우리 송이쌤은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고서 그 뒤로는 박이삭이랑 예, 그 안 뒤로는 이어졌나요? 예, 이제 강한영이 박이삭과 사실은 사귀게 되는 이런 걸로 좀 흘러가요. 드라마는 항상 그런 식이죠. 우리 연지만 또 남았네요. 연지만 남았죠. 근데 그렇죠. 연지만 남았죠. 연지만 남았지만 네, 연지도 뭐 그쵸. 네, 알아서 잘. 네, 잘 살겠죠. 네.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표를 보면서 좀 더 궁금했었던 점은 없을까요? 쓰레기 남친. 쓰레기 남친은 이 문우남 씨는 이제 진선미 씨랑 이게 재혼이에요. 네. 그리고 원래 딸이 있었는데 딸을 이제 진선미 씨가 같이 이제 키우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제 재혼한 엄마, 그러니까 재혼한 그런 이제 새엄마죠. 새엄마와 딸 사이의 관계가 보통은 되게 좀 나쁘거나 안 좋게 그려져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되게 사이가 좋아요. 오히려 이 딸이 새엄마를 보고는 자기의 그동안의 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. 이 딸은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얼굴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이제 예쁘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마음이 식으면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관계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쓰레기 남친이라는 사람이 그때만 예쁘다고 이제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는 깨닫게 돼요. 정말 예쁘다고 자기를 예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하는 거는 어떤 누구에게 사실 든거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져야 되는 어떠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또 이 새엄마가 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. 되게 따뜻한 내용이네요. 네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밝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, 네, 오늘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무래도 조금씩 건드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뭐 중학교에서도 무슨 추천도서라고 하니까 한번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만큼 한번 관심 갖고 읽어보시면 좋겠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